뽕. 아이고.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게 뭐 처음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는데 그 짬뽕 된 거를 우선 어떻게 분리하냐가 처음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다른 게 좀 더 중요한 건데 어쨌건 상황을 좀 보면 물하고 우선 에탄올이 있어. 그럼 아시다시피 물하고 에탄올은 안 섞여, 잘 섞여? 굉장히 잘 섞이지. 그럼 물에 에탄올 섞여 있는 그 음식을 뭐라 그래? 술. 그 술이라고 하잖아. 뭐 소주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면 물하고 에탄올이 잘 섞여 있거든. 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떨어뜨렸나 봐. 그러면 당연히 물하고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떤 걸 표시해 뒀냐면 이렇게 층이 분리된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써놓은 거야. 근데 이때 거기서 이제 봐서 알겠지만 어떤 정보가 있냐면 밀도 정보가 나오지. 밀도. 밀도가 어디가 밀도가 더 커? 물 쪽이 밀도가 더 크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오일이나 유기물질은 밀도가 1보다 큰 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밀도가 꼭 이 유기용매가 항상 위쪽에 뜨는 게 아니라요. 밀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물이 더 무겁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유기용매는 밀도가 1보다 커서 위로 뜹니다. 그런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 유기용매가 아래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항상 밀도 정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깔려 있고 기름이 지금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떠 있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용액과 에탄올 혼합물에는 MX2라고 되어 있는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녹아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AQ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라는 뜻이고 또 잘 녹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MX2가 하여튼 여기 잘 녹아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우선 첫 번째 따로따로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층 분리된 걸 분리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그 뭐냐면 기구가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사실 요거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면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문제 하이라이트는 이거라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별 깔때기는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바로 밀도차 분리죠. 서로 층이 분리가 되는데 밀도가 다를 경우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분리할 수 있고요. 분별 깔때기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럼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요거하고 요걸 따로 걸러냈어요. 그럼 이제 오일은 됐으니까 걸러냈으니까 됐고요. 그럼 요 문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MX2 자, 얘만 따로 골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끓여요. 끓여. 그래서 가열 후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 끓이면 물 날아가고 바닥에 뭐 남아요? 소금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하고 에탄올 날아가게 한 다음에 요 이온결합 화합물 일종의 소금 같은 게 바닥에 깔려 남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수용액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액체가 증발될 거예요. 그 증발된 걸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증발되는 걸 분별 증류를 해주면 모아서 분별 증류를 해주면 수용액하고 에탄올 둘은 뭐가 차이가 나죠? 끓는 점 차이가 나죠? 끓는 점 차이로부터 분별 증류를 통해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이 분별 증류는 사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뭐 이 정도는 나오니까 이렇게 조합해서 그냥 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분별 증류를 먼저 하면 분별 증류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예, 그러니까 끓이면서 같이 이제 사실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예, 같이 해도 되고요. 뭐
따로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처음에 분별 깔때기로 걸러낸 다음에 요놈 전체를 분별 중류 탑 안에 넣고 끓이면 바닥에 그냥 남아버릴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게 뭐 굳이 개념을 분리한 건데 실제로 할 때는 2번하고 3번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나와 있는 이 이온결합 화합물 M과 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 그 개념 중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게 있죠. 용액의 총괄성 배운 적 있죠? 자, 용액의 총괄성은 뭐뭐뭐뭐를 얘기해요. 바로 증기압 내림. 그 다음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삼투압이죠. 삼투압이죠. 자, 당연히 중학교 국어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용액의 총괄성에서 증기압 내림도 나와요. 증기압 내림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액의 총괄성이 중등 교과서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영재고 입시에서도 삼투압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 중에 삼투압 나온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 기출에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알겠죠? 나옵니다. 대신 말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알겠죠? 나옵니다. 근데 요거 하나하나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끓는 점 오름이 지금 이 주어진 문제 4번에 끓는 점 오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4번 문제 풀 때 주어진 요 문제 4번 괄호 4번 문제에서 끓는 점 오름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런 정보를 이용하면 결국 뭘 알 수 있다? 이 녀석의 화학 식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 식량을 알기 때문에 이 M과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그 원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소의 원자량, 분자량은 다 다르잖아요. 원자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강 이 녀석들의 화학 식량 범위를 알면 어떤 원소들을 조합해야 되는지 후보들이 약간 골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면 요놈의 화학 식량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요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불꽃 반응. 불꽃 반응으로부터 누구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금속 양이온 요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뭐 바륨 이온, 뭐 스트론튬 이온 뭐 이런 것들의 불꽃색이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이랑 대조를 해서 불꽃색이 같게 나오면 알려진 그 원소이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 X- 같은 음이온은 침전 반응을 이룰 수 있죠. 물론 NO3-처럼 전혀 침전이 안 되는 녀석도 있지만 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음이온들이 침전이 되기 때문에 침전 반응을 활용해서 X-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등 교과서에 이 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양이온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를 꼭 써주시면 되고요. 음이온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꼭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는 뭐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 2번은 이런 식으로 논술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1, 2번도 중요하지만 후딱 지나간 이유가 바로 3번 때문이에요. 3번 알겠죠? 3번. 자, 이 3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온결합 화합물 MX2를 Na2CO3랑 섞었대요. 자, 처음에는 둘 다 AQ로 쓴 걸로 보아 둘 다 물에 잘 녹아있는 이온인가 보네요. 그래서 둘을 섞어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묘하게도 MCO3 고체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 고체가 바로 뭐다? 앙금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Na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이온이 남겠죠?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경꾼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 침전 반응에 대한 구경꾼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떤 힌트가 주어져 있냐면 MX2를 처음에 50ml만큼 준비를 해놨고 거기다가 요 놈을 서서히 0부터 100ml까지 얘를 순차적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줄게요. 자, 빨리 쓰세요. 자, 빨리 쓰세요. 자, 쓰세요. 쓰세요. 됐다. 쓰십시오. 쓰시오. 오, 좋아요. 쓰시오. 아이고. 자, 다 썼어요? 아니, 우리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해요.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그래. 자기 자서 미안해요. 내가 좀 재밌는 얘기. 현준 안 졸렸어요? 좀 졸렸죠? 쉬는 시간에 좀 졸았어. 잘했어. 쉬는 시간에 잘했어요. 잘 잤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몇 시쯤 됐죠? 지금 몇 시? 8분? 네. 자, 거의 끝납니다. 요거 할게요. 자, 요 지워 되겠죠, 이게? 지워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이거 됐어. 여기다 지웠지. 자,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의 그래서 이게 실험 장치를 좀 보면 이러겠다는 얘기지. 여기에 50ml 준비하고 MX2 수용액 만든 다음에 자, 실험실에 가면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 이름이 뷰렛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뷰렛. 자, 지금 내가 이 안에 뭐 써야 돼서 좀 뚱뚱하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굵기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굵기에 길이가 한 1m쯤 되는 유리로 되어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굵기의 유리가 이렇게 길쭉한 실험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뷰렛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개가 있고요. 여기에 액체 물질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담냐면 Na2CO3 수용액을 담아서 자, 100ml까지 준비한 다음 여기다가 똑똑 천천히 첨가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실험적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저랬을 때 문제에서는 이 MX2가 초기에 50ml만큼 준비가 돼 있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얘만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 50ml는 변해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변할 리는 없죠. 얘가 0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얘만 변하는 거고요. 이건 변할 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때 이 50ml 안에 들어있는 MX2의 개수와 이놈 50ml를 넣었을 때 개수가 같대요. 같대. 무슨 말 알겠죠?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편의상 이러면 되겠네요. 개수 같다고? as n개로 같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뭐 몇 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n개라고 합시다.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이 50ml 안에 mx2라는 단위가 n개 그리고 50ml 안에 이 역시 n개인데 100ml면 간단하게 2n개가 총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순차적으로 변하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이 100까지 다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행이 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뭘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두 번째 2. 자, 양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저기에 있는 x 마이너스는 그렇다면 개수가 2n개로 변하겠어요? 고정돼 있겠어요? 얘는 딱 고정돼 버리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고정되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고정되는 걸 왜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 x-는 역할이 침전이 돼요? 침전이 안 돼요? 이 x-는. 침전이 안 되는 구경꾼이니까 쟤는 항상 고정적일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반응에서 x-의 개수는 2n개로 고정되는 상수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전하량 보존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하량 보존 뭔 말이냐? 요거예요. 얘는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수용액에서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됩니다. 그걸 화학에서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총 양 전하량과 총 전하량이 그 크기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항상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것을 전하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을 한번 고려를 해보죠. 자, 누구하고 누구를 섞는 거예요? 얘를 섞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전 반응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시스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조건을 한번 모든 이온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이온이 있을 거냐? 우선 양이온 Me+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양이온 누가 있냐면 Na+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음이온 누가 있을 거냐면요. 음이온 CO3E- 있겠죠. 그리고 양이온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음이온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음이온 X- 있겠죠. 자, 요 네 개의 이온 말고 다른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못하죠? 그럼 이때 요 각각의 이온에 자, n이라고 쓴 건 개수라고 생각합시다. 요 네 개 항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바로 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왜 여기는 더블링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전하량이 이가면 그 개수당 전하량은 더블링이 되겠죠. 그 개수당 전하량은 더블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이게 총
양 전하량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총 음전하량이겠죠. 그게 같은 걸 전하량 보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다다. 됐죠, 됐죠? 자, 이 컨셉 알겠죠? 아이고. 좋아, 좋아. 되십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저 넣어주는 누구를 넣어주냐면 저기에 있는 Na2CO3를 넣어주잖아요. 이 Na2CO3가 전혀 없을 때부터 50ml가 됐을 때, 뭐 50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50ml가 안 됐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요. 50ml의 개수가 같은데 50ml 전까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이렇게 돼버리면 첨가된 모든 CO3E-가 반응해 버리겠죠. 맞나요? 그러면 첨가된 CO3E-가 전부 다 반응. 왜냐면 여기에 M 플러스하고 CO3-하고 침전을 이룰 텐데 50ml 개수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50ml보다 적게 들어오면 얘는 많고 얘는 적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조금 들어오니까 들어온 전부 다 반응해서 없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첨가된 모든 CO2-가 반응이 돼버려서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뭐든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여기에서 이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X-의 몰수와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X-의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2N으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50ml 사이는 Na2CO3를 집어넣는 거, M2 플러스하고 Na 플러스의 양적인 개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알겠죠? 두 개를 더해서 항상 2N만큼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Na2CO3가 딱 5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야,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여기 2N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가 잘못됐죠? 첨가된 모든 CO3 여기서요? 이거요? 여기 뭐? 네. 2N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거요? 이게 왜요? 이거요? 아, 이거요? 이게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 저기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고 있죠? 수학 배웠죠? 수학적인 논리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 수학에서는 그 단계와 그 다음 단계의 논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이전 단계의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니 수학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아니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논리까지 맞았죠? 이 논리까지는 맞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전화량이 됐건 개수가 됐건 맞잖아요. 그냥 그럼 여기에 y가 0이에요. 그럼 자기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뭐라고 쓸 건데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개수건 전화량이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수학을 배워요? 이렇게 하라고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화량이냐 개수냐는 이 논리를 생각할 때 이미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걸 집어넣을 때는 이게 전화량의 개념이냐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논리를 도와주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을 배웠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0이야. 그럼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수학의 모든 논리가 다 틀려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대입해서 그냥 없애라는 얘기예요. 이건 등호잖아요. 등호에 이게 0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다예요. 끝. 알겠죠? 알겠죠?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5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50 들어가면 드디어 요놈하고 요놈의 양이 1대1로 같아지겠죠. 그럼 1대1로 같아지면 그때는 누구하고 누가 싹 다 사라져 버리겠어요. 모두가 침전이 될 테니까. 얘하고 얘가 싹 다 사라져 버리겠죠. 침전으로 다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얘하고 얘만 남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NA 플러스만 남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는 항상 그 개수가 2n개잖아요. 전체를 n개로 잡았을 때. 그럼 이 또한 2n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여기 쓸게요. 여기 쓸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좀 되겠어요? 이제 50ml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100까지. 자, 그럼 이때는 누가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더 양이 많아지는 거고 얘가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는 누가 싸그리 사라져 버리겠어요? 이 주어진 수식에서. 이게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싸그리 사라져 버리니까 뭐만 남겠어요? 바로 Na 플러스 개수가 CO3 E 마이너스 개수의 얘는 계속 2n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Na2CO3의 양적인 관계에 따라 그 입자 개수가 요런 정보가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분석을 전화량 분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화량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때로는 자, 나눠드린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금 우리가 16장 하고 있죠. 16장 하고 있는데 앞에 15장 문제가 있을 거예요. 15장. 15장 찾았어요? 앞에 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에 몇 번 문제가 있냐면 15장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장 1페이지. 15장 1페이지 문제 찾았어요? 15장 1페이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 15장 1페이지에 영재성 검사라는 문제 하나 나오죠. 찾았어요? 이 문제 여러분 풀었었죠? 이거 실제 시험 칠 때 잘 풀었던 사람.
15장 1페이지. 15장 1페이지 찾았어요? 이 문제 기억나요? 이거 실제 시험 때 이거 잘 풀어서 다 맞췄다. 진짜로 대단한데? 대단한데? 좋습니다. 역시 소영이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 사실은 보통의 학생의 경우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풀 때 이렇게 풀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랑 보존이라는 테크닉을 알아두면 수리적으로 그래프 같은 걸 표현할 때 상당히 편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칠판이 적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는데, 자 봐요. 자, 얘는 이행계로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 요 사이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이게 성립하고 요 사이에서는 이게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필기 어려운 필기 밑에 쓰면 돼. 자, 그러면 얘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지워야 되니까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빨리 쓰세요. 자, 빨리 쓰세요. 지금 몇 시지? 거의 다 끊어. 몇 시지? 27분 알았어. 빨리. 자, 빨리 써. 지운다. 자, 지우도 되겠어요? 지운다. 뭐라고? 네. 자, 줄게요. 자, 준다. 우와, 자, 지우자. 아이고. 자, 그다음 동그라 4번이에요? 또 4번 맞아요? 4번 맞아요? 4번 맞아요? 자, 4는 이제 뭐냐면 첨가에 따른 이온 개수 변화.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아까 했었던 정보로부터 짠,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일정한 애.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자, 개수 2n으로 입자 개수가 계속 일정한 애. 누구예요? B요? 자, 누구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X-가 되겠죠. X-는 2n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또한 구경꾼 이온이 Na+죠. 이 Na+는 역시나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처음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50ml 넣었을 때 요 놈 전체 개수하고 요 놈 전체 개수가 같기 때문에 50ml 넣었을 때 NA하고 X-의 개수가 같겠죠. 그러면 50ml 넣었을 때 개수가 여기가 되고요. 완전히 100만큼 넣으면 완전히 더블링이 돼서 4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될 텐데 이게 누구다? Na+가 될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어느 이온하고 어느 이온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n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n 플러스는 처음에 개수가 몇 개였어요? 처음에 개수가 n개였겠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전체가 n개였으니까 얘 n개고 x는 2n개잖아요. 그럼 처음에 n개였을 거고요. 자, 완전히 침전이 완결되는 게 어디예요? 50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50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50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0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바로 누구다? 여기 바로 M2 플러스의 경향성이 되겠네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CO3 마이너스죠. 자, CO3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50ml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넣어 들어오면서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잖아요. 반응해서 없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없다가 50ml 이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요 n 여기에 요렇게 되는 게 요게 바로 CO3 E-의 개념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직선식하고 요 직선식을 구해서 여기 사실은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요 데이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또 구할 수가 있냐면 요 구하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3분의 2n 개수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50ml의 3분의 1. 부피에서는 누구하고 누구 몰수가 개수가 같아진다. M2 플러스하고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의 개수가 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바로 NA 플러스의 개수가 누구랑 같다? 2n개랑 같다. 50ml에서 아까 계산 결과 그게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NA 플러스가 2n개다 맞아요? NA 플러스 어디 있어? NA 플러스가 2n개 맞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영역에서는 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했어요. 바로 M2 플러스 개수의 더블링을 한 것에다가 NA 플러스 개수를 더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2n개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M 플러스 개수가 지금 요거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더블링을 하고 얘를 더한 게 2n개랑 같아야 되겠죠. 요 2배 한 다음에 이거 더하면 이거 되는 거 알겠어요? 모든 조건에서.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에서는 또 어떤 수식이 성립했어요? 바로 NA 플러스 개수가 거기에 있는 X 마이너스 개수 더하기 2n개였죠. 그래서 X 마이너스 개수에다가 2n개만큼을 더하면 그게 바로 NA 플러스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아, 맞네. 뭐 내가 미기 대차에 쓴 거 맞아? X 마이너스 어디야? 아니, 내가 잘못 썼어요. 이게 아니고 아까 내 계산 결과 여기가 2배의 CO3 E 마이너스에 아까 그 나 맵이 더 썼어야 되는데 그게 지워가지고 요거 아까 요거 필기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정해져 있고 NA 플러스 개수하고 CO3 E 마이너스 개수 요 놈하고 요 놈 사이 차이가 계속 2n만큼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짧지만 몇 문제 간단히 풀어봤는데요. 요거 말고도 그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 다른 내용들은 또 다른 수업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많은데 한 챕터가 10개가 넘는데 그 10개 챕터 중 한 챕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어. 스고이.